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도 정말 1억의 기적이죠. 1억 플러스 마이너스로 투자를 해서 정말 소형 주택이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정말 소형 주택이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는 개발 압력 높은 지역이 어디인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내 집 마련, 이제 투자의 전략은 요즘 세대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분들 자체가 어떻게 투자의 전략 세우는지 이제 보도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정말 이제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미래 가치 자체가 정말 이제 그 재개발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 두 번째 어떤 지역인지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 이곳은 천지개벽을 할 정도로 인프라 자체가 획기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그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두 번째 지역,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현재 내 집 마련 투자의 전략은 요즘 이제 젊은 세대 분들 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로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서울 빌라 4채 중 한 채가 2030 세대가 사들였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30 세대들 투자금 자체가 여유롭지 못하죠. 이런 30대나 40대 이제 50대가 넘어가는 분들의 경우는 이런 어느 정도 연봉이 있고 그다음에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대, 30대 분들의 경우는 투자금 자체가 여유롭지 못하죠. 뭐 부모님 찬스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투자금 자체가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이제 매물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빌라. 이제 소형 주택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형 주택, 빌라에 왜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제 앞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노후 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지가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정말 지가 자체가 높습니다. 진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이제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형 주택 자체가 아파트로 변했을 때 이제 뭐 10년이라는 시간이 뭐 흘러야겠지만 정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10년 후에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보고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런 빨간색 그래프 자체가 이제 2030 세대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19년도 이제 상반기 때 그리고 2021년도 상반기 때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 자체를 보면은 조금씩 이제 2030 세대들이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2020년이죠. 이제 2020년도 상반기부터 정말 폭발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고 공급은 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개발을 통해서. 재개발은 소형 주택 밀집 단지죠. 정말 노후가 되어 있는 지역. 그런 지역에 지금 2030 세대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재개발, 이제 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에 지금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GTX 노선이 들어가는 이런 교통의 호재까지 있는 지역에 지금 인프라가 이제 사업으로 향후 주거 환경 가치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는 지역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호재가 있으면 당연히 지가는 상승이 되겠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재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인프라 자체가 변하겠죠. 그만큼 지가 상승도 노려보고 내 집 마련까지 지금 하려는 이제 투자의 수요 자체 2030 세대들이 지금 이렇게 투자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소형 주택 이제 빌라로 투자를 왜 하고 있을까요? 바로 아파트 가격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이제 앞으로 미래 가치를 보고서 정비 사업 안에서도 바로 재개발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소형 주택 빌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울시 주택 공급 부족 현상 그러면은 해결을 해야 되겠죠. 바로
재개발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자체에서는 재건축은 아직 이제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거를 아직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이제 재개발은 지금 이제 규제를 어느 정도 이제 완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죠.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그 공급량 자체를 이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 속도라든가 사업성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규제를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씩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투자의 전략은 바로 재개발 예정지 소형 주택의 갭 투자. 그만큼 이제 본인의 투자금 자체를 줄이면서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서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투자의 흐름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지금 아파트로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이제 보면서 접근을 하셨을 텐데 지금은 이제 세금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정말 이제 삼박자 모두 이제 굉장히 이제 세금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는 이제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부 자체에서 이런 이제 세금적인 부분 자체를 완화를 해주면 모를까 지금 이제 아파트 투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이제 그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재개발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 세금적으로도 여유롭게 진행이 가능하시죠. 왜 그럴까요? 공시지가가 그만큼 낮죠. 공시지가가 낮다라는 말은 세금적으로 그만큼 부담이 덜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의 흐름은 바로 소형주택, 빌라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 어떻게?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투자 가치 높은 지역,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연신내 역세권 왜 추천을 드리냐? 바로 GTX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GTX 이제 많이 이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봤습니다.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다. 아직까지는 이용을 이제 해본 사람은 없죠. 왜?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GTX 노선 자체의 이제 소문, 이제 앞으로의 이제 미래 가치를 보면은 지가 상승은 이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말 이용을 했을 때 정말 개통이 돼서 이용을 했을 때는 지가는 정말 폭발적으로 이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연신내 역세권 지금 노밀집 지역입니다. 정말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정말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개발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밀집 지역 정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해서 다 개발이 되는 게 아니죠. 일부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이 GTX 노선에 대한 개발에 대한 호재, 그다음에 노밀집 지역 안에서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세부적으로 보시면 연신내 역세권의 이제 1차 개발은 바로 공공재개발이죠. 공공재개발 확정 지역이 있죠. 연신내 역세권 안에서도 이런 1차 개발은 공공재개발로 이제 그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차 개발은 바로 민간 재개발이죠. 오세훈 시장이 이제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죠. 구역 지정까지 정말 빠르게 2년 안에 구역 지정을 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굉장히 빨리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죠. 그 이제 민간 재개발 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연신내 주변 노후도 굉장히 이제 심각합니다. 정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 그다음에 최고의 교통 호재죠. GTX 노선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하죠. 개발에 따른 내 집 마련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 지금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이제 북한산 힐스트레이트 아파트가 있는데 도보로 봤을 때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연신내 역세권에 뭐 이제 역세권 아파트라고 하기에도 조금 민망한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개발에 따라서 정말 노밀집 지역 자체, 정말 이제 초역세권 자체가 개발이 됐을 때 그 안에서도 내 집이 마련이 됐을 때 지가가 어떻게 될까요? 지가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상승이 되겠죠. 바로 수익성까지 보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연신내 역세권 개발 가능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연신내 역세권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후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후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이 연신내 역세권 안에서도 민간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이쪽 지역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이 정말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 정말 고려를 잘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연신내 역세권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하셔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지 민간 재개발로 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을 하셔서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정말 개발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이 연신내 역세권에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곳은 앞으로 천지 개벽하면서 인프라 자체가 획기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 마지막 세 번째 지역 바로 이제 용답동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용답동 지역,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GTX 노선의 호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청량리, 그다음에 서울역, 그다음에 삼성역 이 지역들 자체가 바로 이 GTX 노선이 두 개씩 들어가죠. 두 개씩 들어갑니다. 이 트라이앵글 바로 트라이앵글 복합센터로 정부 자체에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 바로 용답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라이앵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이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답동 안에서도 바로 정말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노후도 조건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흰색 자체가 이제 신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신축 자체가 극히 드물입니다. 정말 이제 20, 30년대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압력 상당히 높고 주민들 자체의 열이 이제 재개발에 대한 열이 자체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연신내 역세권 위쪽으로는 이제 전용 뉴타운이라든가 이제 답심리 뉴타운이라든가 아래쪽으로는 이제 그 성수 IT밸리라든가 이런 배후 주거 단지로서 이제 용답동이 이제 그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개발만 됐을 때 인프라 자체가 획기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인프라가 변한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땅값, 집값 자체가 상승할 수가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 집가가 상승이 될 때 땅값이 상승하면 당연히 집가도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 세우시는 분들은 이제 인프라 자체가 획기적으로 변할 수가 있고 교통의 호재, 그다음에 개발의 호재까지 이제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가 있는 이 용답동 지역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용답동 주변 정비 사업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죠. 이 전용 뉴타운이라든가 답심리 뉴타운 이런 재개발에 대한 호재 영향 바로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인프라 자체가 그만큼 개선이 되면 땅값, 집값 자체가 상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노후 밀집 지역 정말 개발 압력 상당히 높습니다. 왜 높을까요? 개발에 대한 주민들 자체의 열의가 개발을 하려는 의지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개발을 하려는 의지 자체가 왜 높을까요? 바로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재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런 이제 그 메리트 자체가 크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제 주택의 자산과 아파트로 변했을 때 이 아파트를 받았을 때의 이런 주택 자산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파트 가격 어떤가요? 정말 입지가 좋은 곳은 정말 20억에서 지금 30억대의 호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내 자산 가치보다 아파트를 받았을 때의 자산 가치가 정말 크게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노후 밀집 지역 안에 있는 이제 주민들 자체가 정말 개발만 된다고 하면 20억대, 30억대 자산가로 변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노후 밀집 지역 안에 있는 이런 주민들 자체가 이런 재개발에 대한 열의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용답동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 이제 하반기부터 상반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선점해서 투자 전략 세우셔야 되겠죠.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소액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갭 투자로 하시면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겠죠. 내 집 마련, 그다음에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 빨리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 부동산 투자의 흐름은 바로 소형 주택이다. 아파트 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형 주택이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는 소형 주택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 가치를 보고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바로 소액으로 정말 10억에서 20억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유일한 투자처. 바로 재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액으로 정말 1억이라는 소액 금액으로 이제 10억, 20억 받는다고 하면은 정말 수익률 자체가 이제 상상할 수도 없겠죠. 정말 크기 때문에 재개발에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투자의 삼박자를 갖춘 지역에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어떤 투자든 이 리스크 헤지라고 그러죠. 그만큼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투자의 삼박자를 갖춘 지역 리스크 헤지, 리스크를 그만큼 줄이면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바로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인프라 자체가 개선이 되고 이런 이제 개발 압력으로 인해서 소형 주택이 아파트 입주권으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에 그만큼 리스크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이런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2021년도 투자 유망 지역은 바로 연신내 역세권과 용답동 두 지역을 이제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2021년도 정말 이제 투자 가치 높은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